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6시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시간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FOMC라는 큰 이슈 때문에 미 시장도 흔들, 우리 시장도 털썩, 정말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여러 가지 고민들, 사연들, 그리고 저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위로도 해드리고요. 전략도 잡아드리고요. 상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많은 이벤트를 가득 안고 달리는 종목 상담 119. 어떻게 하면 종목 상담 할 수 있냐고요? 알려드릴게요. 자, 두 가지 방법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바로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시장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시장의 궁금증도 좋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들은 더 환영입니다. 지금 계좌에서 가장 많이 손실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 문의 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궁금한 사항들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드릴 거고요. 전략 잡아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정말 계좌를 보지 말아야 되나요? 시장 보는 건 진짜 답이 아닌 걸까요? 하시는 분들 저희 댓글창에 여러 가지 문의 남겨주세요. 상담 실시간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튜브 이데일리 TV 채널에서요. 생방송 채팅방에 글 올려주시면 됩니다. 종목에 관련한 궁금증들과 더불어서 시장 이야기 그리고 전문가님께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나 고민 이만저만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주식에 대한 기사들도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있으시죠? 여기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클릭하시고요. TV 가까이에 QR코드를 갖다 대주세요. 그럼 링크 하나 나올 겁니다. 영어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참여 코드 번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바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링크 타고 노란톡방에서 주식에 관련된 기사들 하나씩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수들 많은 시장에서 어떻게 내 갈피를 잡을지 모르는 외로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119 알찬 소식과 정보들로 오늘 1시간 꽉 채워볼 예정이니까요. 오늘의 전문가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렛츠 고!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활짝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올라도 내려도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라는 거 아시죠? 자, 오늘의 전문가도 든든한 여러분들의 수호천사가 되어주실 겁니다. 바로 인사드릴게요. 오진승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을 만나면 참 기분이 좋고 뭔가 러블리한 기분이 드는데 오늘 시장이 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전문가님. 오늘 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은 아쉬웠지만 제가 또 우리 짱앵커님과 함께라면 네. 시청자분들께 비타민 같은 웃음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봅니다. 장은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긍정적인 점을 찾아보면 막판에는 힘을 내줬습니다. 그쵸. 네, 아침보다는 많이 올라온 그만큼 앞으로는 또 어떻게 갈지,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시장이 나오든지 우리는 잘 대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겨내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저희와 함께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응원이 정말 딱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셔서 내일 파이팅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시장 한 줄 평을 전문가님 이제 응원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아침에 정말 눈 뜨자마자 이 FOMC 회의 결과를 해석하는 걸 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귀에 어디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아침에 눈을 뜨고 기사를 딱 봤는데 어떤 얘기들이 가득했죠. 아, 연준이 예상했던 대로 75bp를 인상을 했다.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다 라고 하면서 시장이 미국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맞죠. 이 75bp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흐름이고요. 사실은 75bp면 많은 분들께서 시장 충격이 그래도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만약에 어제 미국장이 올랐다면 아침에 이런 기사들이 도배가 됐을 겁니다. 75bp 인상 선반영됐다라는 기사로 지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미국 시장이 오른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를 했을 텐데 시장이 빠지니까 이제 이 3연속이나 자이언트 스텝을 했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하락에 대한 이유를 갖다 붙였죠. 사실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어제 미리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금리 인상의 폭과 관계없이 물론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칠 거긴 하지만 이 이유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 그날의 기사의 어조가 달라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귀걸이든 코걸이든 우리만의 여러분들 각자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시장에 알맞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였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됐을지 시장 하나씩 점검해 볼게요. 먼저 지수부터 좀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지수 좋진 않았어요. 사실 많이 빠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바닥을 못 잡고 빠지고 있는 게 아쉽기도 하고요. 이번 달 자이언트 스텝은 확정이 됐죠. 75bp 인상과 함께. 더 중요한 건 이번 9월 FOMC에서 점도표가 발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점도표를 봤을 때 올해 말까지 4.4% 여전히 자이언트 스텝이 남아있음을 시사를 했고요. 주식 환경에는 긍정적이지 않은 금리 인상기를 지나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대응을 꼭 해야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귀걸인지 코걸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유는 갖다 붙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리저리 흔들릴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유야 붙이기 나름이니까요. 우리는 팩트를 보고 내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나가야 하겠고요. 환율은 1,400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환율이 1,350원에서 1,400원대에 올라가는 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몇 달 전에는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요? 설마 1,400원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설마라는 단어가 이 시장 대응에서 굉장히 위험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겠고요. 어쨌든 고환율 시기에 맞게 우리 노란톡방 계신 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또 잘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게 대응을 했다면 현 시장에서도 걱정이 조금은 덜할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이런 분위기인데 푸틴 대통령까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언어를 순화해야 하겠지만 참 여러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나죠. 전쟁 위기까지 고조가 되면서 이 부분 동원령을 선포를 하면서 안 그래도
굉장히 투심이 안 좋은 시장에 이런 위기감까지 고조를 시키는 모습이 지금 당장은 시장의 굉장히 분위기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는 같이 시장 분위기 따라서 암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분위기가 언제 바뀌는지 여기에 주목을 한다면 추후에 있을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좀 기회는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는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시장의 궁금증 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너튜브를 보니까 이응기님께서 제발 제 종목 좀 살려주세요. 찾아주세요.라고 이런 또 얘기들도 있습니다. 제 종목이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바로바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종목 상담 봐드릴 겁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고 너튜브 2대12TV 검색하시고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들 많으실 텐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 주식에 대한 기사들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실시간 장중대응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외로워요 하시는 분들 하단에 보이시죠? QR코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클릭하시고 QR코드 바로 스캔해주세요. 바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주식 관련한 기사들도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가지 마시고 종목 상담 119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올게요. 내 고민은 언제쯤 해소가 될까? 이게 수익을 봐도 고민, 손실일 땐 더 큰 고민, 투자할 때는 항상 고민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좀 투자의 메이트인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오후 6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고민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사연 볼까요? 8578번님. 종목 상담 119를 책임지고 있는 짱일커님, 종목 상담 남겨요. 고맙습니다. 종목명은요, 삼성전기, 매수가 13만 2,045원이고요. 와, 비중이 60%면 꽤 많이 들어가셨네요. 전망 부탁드려요. 제발 이렇게 하시면서 물결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제발이니까 꼭 봐드릴 겁니다. 최고가는 14만 8,000원. 7월까지만 해도 참 좋았는데 박스권까지도 괜찮았거든요. 어머나, 근데 이제 시장 여파를 받았는지 이 삼성전기 역시도 주루루를 오늘은 11만 9,500원이에요, 전문가님. 이런 대형주도 괜찮았던 삼성전기도 지금 쭉 밀리는 걸 보면은 이거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네, 일단 뭐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오늘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그냥 대형주들 맞아요. 전부 신저가를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기 앵커님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저는 지금 시장에서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힘드시다면 이것 때문에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중? 맞습니다. 역시 또 저와 호흡이 척척 맞으시니까. 네, 티키타카 되죠. 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힘들게 하는 건 바로 비중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만약에 어떤 종목이 손실이 50%가 넘어요. 60%, 70%인데 이 종목의 비중이 3%, 5%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5%만 추가로 더 비중을 담더라도 손실이 반으로 줄어들고요. 시장의 반등 시점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잘 잡는다면 확실하게 이 손실률을 줄여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무엇보다도 손실이 얼마가 크냐, 지금 이 종목이 몇 퍼센트 손실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 비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분할 매수합시다, 몰빵 투자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고요. 자, 일단 삼성전기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문제지 뭐 기업의 문제가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도 하죠. 우량한 기업이고요. 삼성전기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MLCC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전자산업의 쌀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전방 산업들에 활용이 되는 그 MLCC 관련해서 굉장히 또 우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나쁘다, 뭐 앞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빠지고 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 뭐 여러 가지 대형주들이 신저가를 쓰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삼성전기가 어떻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총이 적은 종목은 아닌데 혼자서 힘을 내고 막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은 당장의 MLCC 관련해서는 없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기업적인 노력은 계속하고 있죠. 2023년부터는 앞으로 전방산업 변화에 맞춰가지고 삼성전기 역시도 성장 주체를 전환시키려는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또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PC, TV 수요, 지금 전방산업들 굉장히 수요가 약화된 시점인데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삼성전기도 본격적으로 비중 변화를 하면서 이런 글로벌적인 시장에 발맞추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중이 아무래도 60%시다 보니까 당장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당연히 부담이 있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청자분께 지금 같은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신저가를 쓰고 있는데 굳이 손절을 치자라고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중 조절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비중 조절을 하는 시점은 시장이 반등을 하고 종목이 이유 없이 하락을 할 때가 아니라 투매가 쏟아질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투매가 진정이 되고 나서 삼성전기 역시도 바닥을 잡았을 때 단기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그때는 꼭 비중을 줄여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종목 차트 보면서 차트 전에 재무제표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안 좋았다라고 하지만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봤을 때 올해까지 뭐 실적이 크게 악화가 된다거나 하는 모습 없이 꾸준히 역시 이 전자산업의 쌀답죠. MLCC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전방 산업에 맞춰서 사업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과 맞춰서 영업이익 실적 나쁘지 않은 모습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ROE 역시도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꾸준하게 두 자릿수 유지를 하면서 성장도 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업에 속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차트 확인해보시면 과거에 만들어둔 이 박스권 정말 안타깝게도 이탈을 하면서 추세 자체가 꺾였죠. 물론 이 개별적인 추세가 꺾인 건 역시도 시장의 역할이 가장 컸지만 박스권 하단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면서는 이제는 이 지지라인, 과거의 지지라인이었던 박스권 하단이 이제 저항라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13만 2천 원대입니다. 13만 2천 원이면 이 저항라인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수익권까지 올라오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반등이 동반이 돼야 하겠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현재는 시장 낙폭으로 인해서 마찬가지 하락이 굉장히 깊어진 상태지만 위쪽으로 14만 원에서 14만 원 중반대까지는 단기적인 반등 영역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의 본절 이상, 이제 약수익 구간까지 왔을 때는 저는 못해도 비중을 3분의 2 이상은 좀 줄이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한 종목의 비중이 60%라는 거는 지금 전체 계좌 중에도 이 현금 비중이 좀 적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현금이 있어야지만 이후에 시장이 추세를 돌릴 때 그때 주도를 하는 종목, 주도 섹터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일정 부분 현금 비중 챙기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상단 같은 경우는 14만 원 부근, 여기서는 비중 꼭 줄여주시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이제 그런 구간들은 소액으로 남은 잔량으로 박스권의 과거 지지라인이었던 구간 14만 원, 15만 원 라인대 돌파하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2,300포인트를 깨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는 삼성전기 역시도 지켜줘야 할 라인대가 있겠죠. 과거에 저항이 되었었던 구간, 과거 라인 보시면 10만 원 초반대, 한 11만 원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월봉상 헤드앤숄더 구간도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이제는 이 헤드앤숄더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지켜줘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낙폭이 나오더라도 11만 원 구간은 지켜주는지 보시면서 삼성전기는 비중 축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만 원이 지켜지는지 그 지지라인 꼭 체크하시면서 비중은 어느 정도 축소하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사연 살펴볼게요. 9736번님.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들고 계시네요. 19,750원이 매수가 10% 비중. 자, 이 시간 기다렸는데요. 와, 감사드려요. 오진승 전문가님.
종목 상담 꼭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진승 전문가님이 꼭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소폭에 조금 지금 손실권에 계신데 주가는 그래도 지지받고 오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게 뭐 극한 소재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 모멘텀도 좋고 뭐 K 원전 쪽으로 좀 섹터 업황을 봐야 되는지 개별적으로 이 종목만 봐야 되는지 헷갈리기 마련이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부 봐야죠. 다 봐야 된다. 네, 항상 주식은 너무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업황 섹터도 보시고 네. 기업의 개별적인 부분도 보셔야 하는데 일단 업황을 먼저 볼게요.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작년부터 너무 좋습니다. 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맞아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물론 업황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탈원전에서 탈피를 해서 원전에 대한 뒷받침 글로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런데 태조, 이방원 단어가 붙기 시작하면서 원전주들 좋은 섹터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아진 상태라는 것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다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테마주들에 비해서 아주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가격적인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주 고평가가 돼 있다, 아주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와, 두산에너빌리티가 참 좀 갈만하면, 좋아지려고 하면 갑자기 또 무슨 이슈가 뜨고 최근에는 특히 잘 가고 있었는데 블록딜 이슈가 뜨면서 두산에서 갑자기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블록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게 또 눈에 띄었던 게 우리가 대주주 입장에서 이 자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최소 비중이 있는데 그 최소 비중만 남기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지분을 모두 팔았다라는 게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록딜 소식과 함께 주가가 좀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년부터 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흐름도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뭐 매출액 부분에서는 흑자가 계속 나고 있더라도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적인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적자가 좀 커지는 그런 다소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2021년 작년에 흑자 전환에도 성공을 했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기업이 안정화가 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 월봉상 흐름 보시면 저도 이런 흐름 뭐 나쁘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쭉 길게 와, 이게 얼마 동안인가요? 2007년, 2008년에 고점을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계산이 느려가지고 이게 뭐 한 15년인가요? 대략 뭐 15년, 20년 동안 긴 하락 추세만 만들다가 이제서야 2020년에 저점을 찍고 나서 조금씩 이 저점을 들어 높이는 흐름이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매력도가 높은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개별적인 이슈라든지 뭐 악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소화를 분명 하고 가야 할 부분이고요. 일단 월봉상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월선, 굉장히 장기 이평선에 속하는 이 120월선을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한 모습,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 강력한 저항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말이 되게 꼬이네요.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20월선 이탈하지 않아야 하는데 현재 그 부근 거의 뭐 지지라인까지 내려온 구간이고요. 물론 시장과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지지라인을 조금만 여유롭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변동성 고려해서 15,000원대 이탈하지 않는 게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양호하겠다,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2021년에 굉장히 강력한 거래량들 들어오면서 주가가 레벨업 자체가 한 번 된 모습인데 레벨업 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단을 높이지 못하고 이전에 저항이었던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만들어주면서 큰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점은 조금씩 낮추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끄어놓은 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듯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현재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약 21,000원, 이 고점을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추세의 상단 21,000원이 어느 정도 저항대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히도 시청자분들의 매수가가 아주 높지는 않으세요. 19,750원이라고 하셨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2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왔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게 목적이 아니시라면 짧게 수익 실현해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좀 길게 보고 싶어요. 이
추세의 상단을 돌파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노리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당연히 변동성도 나올 수 있고요. 시간도 좀 길게 걸릴 수는 있겠지만 최대 위쪽으로 25,000원까지 목표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분명 시간은 길게 걸릴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기업의 개별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그때는 또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하단으로는 말씀드렸던 월봉상 지지라인 이탈하지 않는지, 상단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길게 가져갈 게 목적인지, 혹은 시장도 불안한데 현금 확보하고 싶어요, 비중 10%짜리 종목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싶어요, 여기에 따라서 저항대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항라인 두 가지 잡아주셨죠. 내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지 중장기적으로 측면으로 좀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전략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께 저희가 또 선물 드리도록 해야겠죠. 8578번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 드릴 거고요. 9736번님께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두 분은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저희 문자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확인 문자 꼭 보내주세요. 한 달 내로 저희가 쿠폰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장 속에서 이슈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어떤 기사를 봐야 돼요, 진짜 모르겠어요 하시는 또 주린이 분들 계시다면 노란톡방에서 주식 기사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핸드폰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스캔해서 바로 참여해 주시면 들어오셔서 주식에 관련한 기사들도 하나씩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란톡방 얘기가 있으면 유튜브도 봐야겠죠. 유튜브 많은 분들 또 오셨네요. 챔피언님도 계시고 타짜님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BMW님도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분 거 볼게요. YC준님, MDS 테크 들고 계시네요. 18,500원 매수가, 그리고 30% 비중이에요. 냉정한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웃음. 자, 이렇게 하신 걸 보니까 진짜 객관적으로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모멘텀은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100조 원 ARM 인수 본격화를 하겠다 이러면서 이 파트너십이 부각되면서 이 종목에 오늘 6%대로 시장 이렇게 안 좋은데도 올라갑니다. 전문가님, 내일도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전문가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냉철하게 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슈는 굉장히 좋아요. 삼성 관련해가지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대부분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종가 기준으로 6% 상승 마감을 했고요. 아침 역시도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가는 2% 정도 빠져서 시작을 했지만 아랫골이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개장하고 나서 쭉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오늘만큼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 테마성, 이슈는 굉장히 짙고 우리가 좋은 모습 볼 수 있지만 기업적인 부분도 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주 공략을 하더라도 저는 기업의 실적 꼭 함께 체크를 하는 게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MDS 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가총액이 1,300억대인 종목이고요. 지분율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한 30% 이상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 물량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적고 리스크가 큰 그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시총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기업의 실적 보도록 할게요. 실적이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다가 작년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가 이제 적자로 전환된 모습,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MDS 테크 같은 경우는 이슈도 나쁘지 않고 기업도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는 사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만한,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도 못할 만한 그런 실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보고, 특히나 MDS 테크를 제가 비중을 잘못 봤네요. 10%인 줄 알았는데 10%면 이 정도 비중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30%를 테마주에, 그러니까 실적 부분보다는 이슈만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다소 좀 많은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일단 매수가 18,500원이시기 때문에 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올라오면 비중은 축소할 필요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좋은 이슈가 나왔지만, 강력한 이슈가 나왔지만 상승폭이 6% 그리고 딱 요 부근에서 저항을 맞은 모습이 굉장히 차트상 눈에 띄는 흐름이 보이네요. 과거에 저항이 됐다가 이 부분 돌파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고점들 형성하고 다시 하락을 했고요. 다시 하락을 하고 나니까 또 똑같은 부근에서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 다시 한번 정말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저항 라인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패턴, 헤드앤숄더 패턴이 또 한 번 눈에 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MDS테크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을 했지만 이 저항대 부근에서 과거에 저항이 될 만한 그런 부근에서 다시 한번 윗꼬리를 달았다는 거, 특히 위쪽으로 장기 이평선들까지 121선, 241선도 놓여 있기 때문에 저항이 강하다라는 거, 이 부분 알 수가 있겠고요. 월봉상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17,500원 구간에서는 윗꼬리를 달면서 빠지는 모습 역시나 중요한 구간이죠. 저항도 됐다가 지지도 됐다가 이 MDS테크에서 중요한 가격대, 의미 있는 가격대는 17,500원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말은 17,500원을 돌파를 하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이 이슈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면 더 강하게 부각이 되고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면 이 구간 돌파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돌파하기 전에는 굉장히 강한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비중이 적다면 제가 위쪽으로 조금 도전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일단 30% 비중이시기 때문에 저항대 부근에서는 일부 3분의 1 정도 비중 축소는 해주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매수가 18,000원 대비해가지고 17,500원, 18,000원 요 정도가 큰 손실은 아니실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 약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일부 비중은 좀 축소를 하시는 게 좋겠다. 10% 정도, 뭐 5에서 10% 정도 이 정도 덜어내시는 거는 계좌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기 때문에 일부 손절을 치시고 나머지 남은 물량으로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슈가 더 크게 부각이 되고 MDS테크가 대장주격으로 움직인다면 상단으로 17,500원 돌파 이후에 다음 저항대인 22,000원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중 축소 이후에 남은 물량이 22,000원 이상까지 올라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올라온다면 그 물량 또 기분 좋게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아래쪽에 있는 이 60월선 강력한 지지라인 때는 이탈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15,50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시고 남은 물량으로 또 수익 볼 수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일부 비중 좀 덜어내고 잔량으로 트레이딩 해보자. YC 준님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 또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다 하셨는데 들어가셨다면 또 확인 댓글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여러분들 보이시죠?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런 시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만의 또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지 또 주식시장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시청하시면서 공부해보시면 어떨까요? 이태호 전문가의 이선생의 주식학 개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 본방사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시장 속에서 내 종목만큼만 생존 신고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이제 더 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문의사항 많이 주시면 좋겠네요. 종목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상담받고 있어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사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7번님, ST바이오센서 들고 계시네요. 57,300원의 현재 매수가입니다. 10% 비중 들고 있는데 아유, 답답하기만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실 것만 같아요. 아무래도 뭐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진단키트주들이 주르르르 밀려 내려가면서 계속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ST바이오센서 역시도 그런 상황인데 오늘 특히나 26,700원까지도 저점을 낮췄네요. 전문가님, 아니 뭐 트윈데믹이라고 해서 독감, 코로나, 겨울 되면 막 같이 오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진단키트 다시 주목받는 거 아니냐. 얘기는 있는데 주가가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ST바이오센서. 저도 목이 간질간질한 게 이제 여러분들 환절기에서 목 그쵸. 건강 또 진단키트도 네. 어느 정도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거는 우리의 생각인데 주가는 또 이게 뒷받침이 안 되고 그러게요. 있죠. ST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종목인데 그쵸. 저는 이 주식시장을 하루 종일 보고 있는데도 오랜만에 듣는다라는 거는 얼마나 소외를 받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역시 또 제가 할
한마리 이렇게 대신해 주시고 척척 네. 좋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소외가 돼 있습니다. SD바이오 센서가 주목을 받았던 거 코로나 진단키트로 정말 묻지마 진단키트주들이 올라갈 때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뭐 매수했다 하면 수익이 나고 그런 장이었는데 아마 매수가를 보니까 57,300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과거에 주목을 받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그러니까 추세가 깨지지 않았을 때 그때 진입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주가가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정말 바닥이 어디인가 제가 차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땅굴을 파면서 이 과매도 구간이 나오고 있다는 게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비중이 크지가 않으시다는 점. 정말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을 비중을 뭐 50% 이상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요즘같이 뭐 시장도 안 좋은데 SD바이오 센서 개별적으로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정말 견디기가 힘들죠. 자, 그런데 비중이 10%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반등 구간에서 손실을 최소화해서 대응을 하기에는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종목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제 기준에서는 상장한 지 아주 오래된 기업은 아니긴 합니다. 작년 7월쯤 상장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마찬가지 신규 상장 종목들은 뭐 크게 돌발적인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어느 정도 뭐 자기만의 흐름을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만의 흐름대로 SD바이오 센서가 약 1년 동안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최근에 시장 하락과 함께 이 자기만의 흐름을 깨고 낙폭을 쭉 키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볼게요. 찔끔찔끔 이런 게 사실 대응하기가 제일 힘든데 제일 어렵고 힘든데 찔끔찔끔 이제는 반등하겠지 정말 희망 고문을 하면서 크게 빠지지도 않아요. 하루에 뭐 1%, 2% 이 정도씩 빠지고 있는데 자, 주가의 흐름은 빠지고 있는데 아래쪽에 거래량 차트를 볼게요. 화면에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거래량을 보니까 현재 거래량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즉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진단키트가 당장에 이슈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제가 보장을 할 수가 없지만 이슈가 한 번만 들어온다면 한 번씩 툭툭 올라오는 흐름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가 돼 있죠. 침체. 제 차트에서 정말 이 스토캐스틱 지표도 그렇고 RSI 지표도 그렇고 계속해서 침체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만큼 소외가 되고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 한 차례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급등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물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하시고 올라온다면 더 보지 않고 많이 답답하시기 때문에 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매수가가 57,000원이시라서 조금 높으시긴 하지만 우리가 손절 구간을 놓치게 되면 지금처럼 더 긴 하락 추세를 견뎌야 하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 36,000원 구간이 왔을 때 저는 반매도 정도로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차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온다, 한번 급등이 시원하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5만 원대 부근에서 손실을 좀 최소화해서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 시장이 추세 전환될 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종목으로 이 SD바이오 센서에 대한 복수를 다시 한번 수익률 만회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SD바이오 센서 들고 계셔서 좀 힘드시겠지만 잘 응원할게요. 저희가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AS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분의 사연도 볼게요. 5155번님의 사연 수고 많으십니다. 야, 헬릭스미스 들고 계시네요. 27,000원 매수가의 비중은 30%. 목표가랑 손절가를 꼭 좀 부탁드려요. 저 너무 힘듭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들고 계신 분들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헬릭스미스가 또 최근에 공시도 나왔죠. 뭐 유전자 치료물질 엔젠시스 중간 임상 결과 발표가 좀 석연치 않게 나오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좀 불신이 나왔습니다. 이 공시로 인해서 아무래도 주가도 좀 주르륵 많이 타격받지 않았을까 생각 드는데요. 업황도 업황이고 섹터도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이런 공시까지 나오면 전문가님 진짜
이거 던져야 되나? 이렇게 투자자분은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 목표가 손절가 꼭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던져야 되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던지기 쉽겠습니까? 어렵죠. 못해요. 저도 못해요. 지금 손실도 어느 정도 있으신 상태고 비중도 30%신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주에 속하고 있죠. 그리고 물론 뭐 최근에 악재가 뜨기도 했지만 지금 증거금 100%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증거금 100%짜리라는 거에서부터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하던 저 역시도 예상을 할 수 없고 기업의 내부자가 아니라면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헬릭스미스에 최근에 나왔던 뭐 엔젠시스가 그 미국 FDA에서 계속 진행 여부가 유보가 됐다 이런 이슈들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면서 주가 역시도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비중입니다. 리스크가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높다라는 게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제약바이오가 랠리를 보일 때는 뭐 다른 종목들이 300%, 500%, 1000% 오르기가 어디 쉽습니까? 하지만 제약바이오는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번 시세를 받기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악재가 뜰 때는 급락을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호재가 뜰 때는 정말 몇백 %씩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점들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매력을 느끼시는데 자, 이런 종목을 투자를 하실 때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수익률 목표는 높게 가져갈 수 있지만 뭐 10%, 20% 수익에 만족을 하는 게 아니고 더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만 그만큼 비중에 대한 리스크 조절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비중 30%는 조금 많다, 리스크 관리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비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27,000원 목표가와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려는 점은 제가 굉장히 또 좋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을 정해두셨다면 꼭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헬릭스미스 같은 종목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 잘 정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지금 신저가를 마찬가지로 또 쓰고 있는데 신저가인 종목 바닥을 잡는 게 중요하겠죠. 당장의 하단을 정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일단은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 12,000원 선만큼은 좀 지켜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락도 가능하지만 상승 역시도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한 차례 뭐 호재가 뜬다면 당연히 목표가를 상향해 볼 수 있는 거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21,000원 부근에서는 좀 비중 축소만큼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헬릭스미스에 또 좋은 호재거리가 나온다면 그때는 목표가를 상향해서 뭐 4만 원까지도 불가능하진 않지만 이슈 함께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헬릭스미스 이슈들 잘 체크해 보시고 임상 얘기 나오면 원래 제약바이오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잘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두 분 선물 드릴 거예요. 1257번님 햄버거 세트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55번님께는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지금 바로 두 분께서 샵 3772번 문자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확인 문자 꼭 보내주셔야지만 한 달 내로 저희가 쿠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들이 해결됐다면 이제부터는 좀 공부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밤 11시 신달가들의 투자 비법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의 방향성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주가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 고르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밤 11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드디어 이제 오필승 우리 오진승 전문가님의 실전 투자 공략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두 종목이나 들고 오셔가지고요. 이번에도 기대됩니다.
네, 이번에는 한 종목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아, 네. 시장을 고려를 해서 일단 지금은 최선의 전략, 현금 잘 보유를 하고 계셔라라는 거는 제가 늘 또 노란톡방에서도 자주 강조를 드리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종목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종목은 크라운 제과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설명을 굳이 자세하게 드리지 않더라도 크라운 제과하면 생각나는 과자들이 또 많이 있죠.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기업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방송에 오기 전에도 쿠쿠다스 몇 개를 먹고 왔는데 제가 또 과자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크라운 제과의 초코하임, 쿠크다스, 빅파이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국내 주요 과자들을 제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4대 제과 업체로 시장 점유율 역시도 굉장히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원재료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다른 제과 업체들 뭐 오리온이라든지 농심 줄줄이 가격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크라운 제과 과자들 제가 좋아하는 뭐 쿠쿠다스 이런 것들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을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인플레를 생각을 하면 사실 가격 인상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는 하죠. 만약에 크라운 제과가 지금 상황이 뭐 물가가 급등을 해도 먹고 살만하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가격 인상이 없는 거라면 착한 기업 이미지를 물가가 올랐는데도 소비자들을 생각을 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네 이런 착한 기업 이미지를 또 가져갈 수 있겠고요. 일단 관계자는 다른 비용을 줄여서라도 최대한 원가 부담을 감내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렇게 크라운 제과가 인플레이션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유가 저는 이 재무제표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 통해서 크라운 제과의 이 재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뭐 그런 큰 기업인 만큼 탄탄하게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크라운 제과의 시가총액이 1,100억짜리 기업입니다. 특히 최근에 시장이 빠지면서 뭐 거의 1,000억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자본 총계는 1,600억, 1,700억에 달하는 즉 자본이 훨씬 더 이 시총보다 많은 그런 모습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부채 비율과 유보율 역시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BPS도 13,000원, 한 주당 가지고 있는 자산이 13,000원에 달하는 즉 자산이 많은 기업인데 현재 주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9,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모습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어느 정도 기업의 실적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매력적인 모습이 상한가를 종종 터치를 하는 상한가도 가본 종목이 잘 간다고 뭐 크라운 제과 최근 흐름만 보시더라도 2번이나 4월, 8월에 한 번씩 간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한가 이후에 최근에 시장으로 인해서 쭉 조정 구간까지 어느 정도 만들어둔 모습이기 때문에 차트상 우리가 매력도까지도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거 같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길게 가진 않을게요. 최근에 시장 영향도 고려를 해서 1차적인 목표가 9,9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로는 8,400원, 이전에 만들어졌던 지지라인 때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콘칩 참 좋아하는데 크라운 제가 또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종목에 대해서 한번 누려보시면 좋겠네요. 가격 전략 알려드립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이하 목표가 9,900원, 손절가 8,400원으로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시장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망과 그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지금 시장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게 뭐 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가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만 떨어져라 제발. 네, 이게 가장 네. 간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우리는 단기 바닥 시그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바닥을 어떻게 찾나요? 시장 바닥 찾는 거 너무 어려워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께는 제가 내일 시장의 바닥 시그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법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요. 또 오늘 노란톡방 많이 입장해 주셔서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흔히 이 공포지수라고 하죠. 변동성 지수인 빅스지수가 환율도 많이 올랐고 뭐 역대 최대치죠. 그런 와중에도 빅스지수는 현재 27 수준입니다. 물론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포지수, 시장의 심리지수도 역시 체크를 하면서 시장의 바닥이 과연 어디인지, 어디서 이 낙폭을 멈추는지에 집중을 하면서 단기적인 바닥 체크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좀 알아야지 언제 좀 대응할까 이런 게 중요하죠. 시장의 바닥을 찾는 방법을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다양한 주식에 대한 기사들, 정보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 나눠야겠네요. 전문가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와, 정말 FOMC가 이번 주를 흔들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일 금요일은 또 우리 하루 어떻게 움직일까요? 많이 기대되시죠? 오후 6시 종목 상담 119에서는요. 노민정 전문가님이 금요일 시장 또 한마디로 다 정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